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조교 전문가 강백호입니다. 자, 2019년 9월 7일 추석 명절 휴장 전에 펼쳐지는 9월의 첫째 주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는 트로피 경주가 7경주부터 여러 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목요일 마무리 조교 때까지도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이번 주 내내 링링의 태풍의 영향으로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주로라든지 현장 상황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강백호는 토요 경마, 추석 명절로 경마 팬들께 한구라를 때려주겠다, 떡값을 벌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매 경주마다 입상권 마필과 새벽 훈련 시 걸음 좋은 마필들 위주로 한번 자세히 입상권 마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석 명절 전이라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토요경마 임해 보시길 바라면서 토요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 경주는 3, 4, 8, 11, 12 3, 4, 8, 11, 12 총 13개 경주에서 현장 승부처 5개를 한번 집중력을 살려서 멋진 적중까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백호가 준비한 토요경마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토요경마 1경주 1000m 국산 6등급의 어느 너마나 믿을 수 없는 난타전 경주입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선행권에 나가는 마필이 좀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아직은 어린 마필이기도 하고 또 실전에서 큰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요. 자, 현장에서 9번 장순화범 골마겸 여파로 인해서 약간의 좀 공백을 갖고 나왔고 러브레이스라는 마필과 병업훈련 시 싹수 있는 걸음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 녀석 역시도 앞선에 나가는 마필이고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12번 블레이드 스톰이라는 마필이 감기와 골마겸 여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권 마필인 소속조 아워 사이먼이라는 마필과 외측에 붙여서 병업훈련 시 걸음은 제법 잘 나오는데 이 마필 역시도 그렇게 뒷심이 좋은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병력과 공백이 있어서 외곽에서 과연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11번 게이트는 최강 캠프. 훈련은 잘했습니다. 직전에는 좀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 다비드 기수가 정성을 다했는데 외곽에서 일단 발빠른 장점을 이용해서 9번, 11번, 12번이 먼저 선두권에 나가겠지만은 아무리 주로가 가볍다 하더라도 모두 끝걸음 여력은 아직은 여유가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인기권 마필들을 모두 뒤로 하고 자, 우리가 노려야 될 마필은 5번 JS 파워라는 마필인데요. 데뷔 2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또한 기록적인 면에서도 나머지 마필들은 1분 3초대의 걸음이라면 이번 경주 5번 JS 파워 박은훈 기수가 지난주부터 주로 훈련을 하면서 채찍까지 되면서 걸음을 좀 늘렸습니다. 비록 착순에는 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막판 뚝심 여력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역습을 노려볼 수 있겠고 자, 편성의 후기를 맞이한 만큼 5번 JS 파워라는 마필이 앞선 마필들을 보내놓고 빠르게만 붙어 올라온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자, 5번 JS 파워를 놓고 자, 일단은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12번 블레이드 스톰입니다. 자, 5번 12번을 일단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하겠고요. 자, 거기에 9번 장순화범과 11번 최강 캠프까지 이렇게 나머지 마필 후공 막권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전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게 할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경주 10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2번 위너블루와 7번 거센질주라는 마필. 또 외곽에 있는 뭐 백두산 천지라든지 컴플리트 캡틴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 2번 위너블루인데요. 직전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전에는 데뷔전이었고 이번에 소속주 마필 5등급 금노열 직전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보다 오히려 앞서 나가는 탄력이라면 충분히 2번 위너블루는 이번에는 한번 배팅권의 중심에 놓고 때릴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7번 거센질주도 안토니오 기수가 원래는 수요일까지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세영 기수가 목요일 날 가볍게 조교를 했는데 이 마필이 그 8월 9일 날 이 독보천하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29조에. 아마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독보천하가 나와서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완전 개발을 보이면서 꼴찌를 했는데 자, 그 녀석과 같이 주행조검사를 거름땐 상당히 좋았는데 아직은 신예 마필들, 또 특히나 2세 마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뛸지 모르기 때문에 7번 거센질주도 가능성이 있겠고 자, 여기에서 6번 다 나은 석세스라는 마필도 주행조검사 때 싹수는 보였고 자, 11번 컴플리트 캡틴은 뭐 체격 조건이 좋고 문화킹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은 열심히 했는데 글쎄요, 불량주로 해서 뛴 걸음이라 또 게이트도 1번 게이트였고 이번에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서 오히려 12번 백두산 천지라는 마필이 한센 자마필인데 이 마필은 안토니오 기수가 주행조검사를 받았을 때 발주는 매끄럽게 나왔는데 모래를 맞으면서 뒤로 쳐졌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자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올라오는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마필인데요. 비록 주로가 좀 가볍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외곽에서 한번 막판 역습을 노려본다면 충분히 데뷔전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막권 전략은 2번 위너블루를 놓고 7번 거센질주가 기본 막권이 되겠고요. 저 안쪽에 6번 다 나은 석세스라든지 자, 외곽에 12번 게이트에는 백두산 천지도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로 갑니다. 자, 3경주는 강백호가 준비한 첫 번째 현장 승부처입니다. 인기마의 접전 경주고요. 사실 어느 놈 하나 믿을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번 경주는 놓고 때릴 값어치가 있다. 또 특히나 승부조교를 무장을 하고 나온 마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뭐 2번 게이트는 아워사이먼이라든지 7번 아라시, 9번 라피도 볼트, 뭐 8번 게이트는 금노래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국산 6등급에 어느 놈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주만큼은 새벽 훈련 시에 걸음이 좋았던 마필들을 위주로 압축을 해서 때린다라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자, 3경주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는 3경주에 먹은 자금을 한번 멋지게 업어치기 승부로 한번 들어가는데 1번 웃게 해줄게 뭐 거기에 8번 비사연 11번 금노열 뭐 거기에 뭐 나머지 고만고만한데 이번 경주는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1번 웃게 해줄게 직전 승급전이었죠. 많은 인기를 모으고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 뭐 울트라 로켓이라는 상위 등급 마필과 대등한 탄력, 뭐 채찍까지 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 녀석은 선행을 못 갑니다. 이번에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다는 거죠. 또한 8번 비사연 역시도 10주에 공백기가 있고 자, 11번 금노열도 직전에 깝대기를 베끼면서 마지막 추임력으로 올라왔는데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11번 금노열 올라오다 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놈도 있고 또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도 있습니다. 그래서 4경주는 3경주에 한번 넉넉한 중배당을 노리는 만큼 3경주에 적중으로 연결된 자금을 가지고 여기다 한번 업어치기를 때리는 4경주 빨갱이 저배당을 뒤로 하고 막권 사먹기 좋은 쪽으로 한번 공략하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 1000m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고요. 현장에서는 3번 브레이브킨, 5번 찰리 스타일, 거기에 7번 글로벌 에이스. 요 세 마리만 가지고 조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왜냐면은 다른 마필들은 뭐 전력상으로 4번, 6번 정도가 인기를 모을 정도인데 사실 새벽훈련 걸음으로는 3번 브레이브킨이라는 마필은 마치는 얇습니다. 강백호의 월요일 새벽 조교 추천 마필이기도 한데 김영근 기수가 조교를 하고 상당히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5번 찰리 스타일이라는 마필이 있지만 저는 3번 브레이드 퀸을 강력한 쌍복의 대가리까지 한번 노릴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5번 찰리 스타일이 월요일 날은 상당히 걸음이 좋았는데요. 이 수요일부터 바람의 소리라는 5등급 마필을 상당히 따라가기가 좀 급급한, 오히려 경주일로 다가오면서 뭔가 2%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마필은 주행조검사 때 선행을 나간 이후에 직선에서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지만 3번 브레이드 퀸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먼저 4번 문하킹 같은 마필들이 앞선에 나간다라면 조금 일말의 불안 요소는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가의 1억 1천만 원짜리 마필인 만큼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7번 글로벌 에이서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은 1억 6천만 원을 주고 산 마필인데 나름대로 문세영 기수가 발주 연습도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만반의 준비를 했고, 이 장채영 마주께서 28조의 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장채영 마주가 상당히 인기권 마필들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벌이를 위해서 총력전을 한번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7번 글로벌 에이스 같은 경우는 주행조구 검사 때 그렇게 뭐 발빠른 모습은 아니었지만 성큼성큼 뛰면서 중속력을 발휘했고 마지막에 라스트 탄력도 여유가 있었던 마필이 되겠는데, 나름 뭐 운지영웅이라는 7조 마필을 여유 있게 따돌리는 걸음이라면 7번 글로벌 에이스. 자, 최종 막권 전략은 3번, 7번, 3번, 5번 딱 두 방 막권으로만 정리를 하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 1300m. 이번 경주는 안쪽에 이번 초인강자가 제대로 편성을 만났고 또 이번 경주 앞선을 나갈 마필입니다. 비록 직전 경주 불량주로 해서 뛰었지만은 소속주 마필 하위군 국산 6등급 마하네달이라는 마필을 병합으로 이끌어주면서 일단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일단 선행을 나갈 마필입니다. 자, 2번 초인 강자는 인정을 하고 후착을 때리자. 1번 태풍 아이즈. 최근에 부담 중량이 높아서 제 걸음을 다 끌어내지를 못했지만 이번에는 감량 김덕형 기술을 기승을 했고 또 초반은 좀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 뚝심 여력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만큼 이번 경주 1번 태풍 아이즈가 기본 막군이 되겠고요. 4번 미사일 캔디라는 마필도 좀 초반에 앞에 나가야 더 띄워주는 마필인데 이번에 보조주로 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몰아내면서 직전 입상 걸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11번 PK 군항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필은 뭐라고 그럴까요? 고개가 상당히 높기도 하고 또한 뭐라고 그럴까요? 조교 강도를 좀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1번 PK 군항보다는 12번 마패봉. 이 마필이 원래 지난주에 출전 예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2주 전에 새벽 조교 추천 마필이었는데 그때 5등급이 깨지면서 말을 좀 아껴놓은 마필입니다. 오히려 1번 게이트보다는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라면 12번 마패봉도 등짝은 좀 덜덜하죠. 문정균 기수. 하지만 충분히 새벽 훈련으로 강도를 높여놓고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자 2번 1번 주력 원틀 막권에 2 놓고 4번 12번 쪽으로 자 12번은 배당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12번까지 공략을 부탁드리면서 자 7경주로 갑니다. 자, 7경주 1400m 경주입니다. 자, 7경주부터는 전 특별 경주로 펼쳐지기 때문에 트로피 경주죠. 자, 그래서 우승 상금이 8,500만 원, 1등급 상금보다도 높습니다. 아마도 출전한 마필들이 모두 총력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1번 심장의 고동이 직전 대상 경주에서 앞선에 붙여서 여유를 보이면서 걸음을 늘렸고 또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소속주 마필 초인볼트 고가의 마필과 연일 병합훈련까지 하면서 1번 게이트 이 마필도 그렇게 발이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실전에서 외측으로 삐지는 악벽기가 있었지만 그게 순치가 되면서 아주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늘고 있고 그래도 5월 달에 펼쳐진 더비 대상 경주에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 심장의 고동을 놓고 공략을 해보자. 안쪽에 2번 해우가 부담 중량이 좀 높아졌고 고개가 좀 높은 단점은 있지만 최근에 1400m의 걸음은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부담 중량을 얼만큼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자, 외곽의 8번 러닝복스가 인대형 병력으로 인해서 공백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3월 달에 이 심장의 고동과 같이 그때 1300에서 같이 동반 입상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안쪽에 2번 해우도 발은 빠르겠지만 8번 러닝복스는 앞으로 잠재력은 더 많이 갖추고 있다. 해우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어느 정도 걸음이 다 나온 4세의 마필이라면 8번 러닝복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 기대치가 앞말치고는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3번 토암산 파워 같은 경우는 직전에 김효정 기수가 뭐 40승을 이걸 가지고 40승을 찍어냈는데 그때도 뭐 제가 대가리로 추천드렸지만 부담 중에 좀 높아졌고 만약에 앞선이 2번, 8번, 1번 이런 마필들을 따라가다가 좀 어부지리성이 되지 않겠느냐. 뭐 마필의 능력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도 2번, 8번이 자력으로 무너져야 따라오다 앞선에 나가야 되겠고 이 마필도 좀 모래에 민감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강백호는 1번, 8번 거기에 1번, 2번 마필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3번 토합산 파워도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뭐 1번 놓고 2번, 3번, 8번 다 때리면 맞추기는 하죠. 하지만 돈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딱 두 방 막건으로 18 주력의 1번, 2번을 후공으로 공략하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는 마카오 MJC 트로피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3번 초인볼트, 1번 흥부자, 9번 레드블레이드라는 마필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9번 레드블레이드가 능력은 한 수 위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뒷심 여력도 좋고 직선주로 해서 안으로 좀 기대는 악벽기가 있는데 부담 중량 6kg가 늘어났고요. 거기에 공백이 있고 57kg를 처음 달아보고 레이스가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올라오다 광팔고 끝나면 게임 아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경주는 좀 위험한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왜? 9번 레드블레이드를 강하게 노리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승부조기로 똘똘 뭉치고 나온 마필과 직전에 철저히 걸음을 아껴놓은 마필까지 공략을 한다면 9번이 부러지는 순간은 배당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8경주 현장에서 깔끔한 막건으로 한번 멋진 적중까지 연결시켜보는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STC 싱가포르 트로피 특별경주 우승상금 8,500만 원. 안말 경주로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런 가운데 9번 썬더마크가 직전 부산에 내려가서 KNM배 대상 경주에서 센 놈들과 붙으면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좀 57kg 높지만은 그래도 이 녀석을 놓고 때려야 될 마필이 아니겠느냐. 직전은 레이스도 좀 빨랐고 이번에도 레이스가 상당히 빠릅니다만도 자 이번 경주 9번 썬더마크는 범현이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나왔다. 자 안쪽에 2번 커저버 걸저스티스 거기에 3번 초코캔디 5번 화기 6번 OK퀸까지 가능성인데 이번 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앞선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초반에 앞선에 선행을 나간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그만큼 앞선에 3-4마리가 선행을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만큼 라스트 탄력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은 바로 6번 OK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57kg, 직전 경주에 송재철이가 정말 말 멋같이 탔죠. 자, 2에서 10원짜리 나올 정도로 말을 탔는데 화기는 선행을 나갔지만 이번에 부담 중량이 모두 높아졌다는 겁니다. 2번 커버걸저스티스도 부담 중량이 6kg, 5번 화기도 4kg가 늘어났습니다. 선행에서 이렇게 높은 부담 중량 짊어지고 57kg 앞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래서 6번 OK퀸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3번 초코캔디는 안 팔립니다. 자, 이마필이 직전 KNM배 썬더마크와 같이 가면서 전개는 좀 앞선 전개를 나섰었지만 마지막에 결승선 300m에서 개발을 보였는데 이번엔 1200입니다. 이마필이 4월 6일 날 화기도 그때 당시에 따라가서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은 55kg, 화기는 57kg. 앞에 간다는데 어떻게 갈 겁니까? 1200은 충분히 되는 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3번 초코캔디, 자 거기에 5번 화기도 이번에 앞선 전개. 2번 커버걸 저스티스 직전에 훈련 상태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 중량도 좀 늘어났고 뭐라고 그럴까요? 좀 새벽 훈련 시 좀 끌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번도 가능하겠지만 조금은 앞선에서 싸우다가 힘을 쓴다라면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9번 6고요. 9 놓고 3번 5번 쪽으로 후공 막건 자 추천드리면서 10경주로 갑니다. 자 10경주 1800m JRA 1번 트로피 경주. 아니 대상 경주의 1번 마필들은 초청을 해놓지 않고 또 왜 1번 트로피 경주를 하는 겁니까? 아예 없애버리지.
정말 가뜩이나 한일 관계로 일본 좀 짜증나는데 그래도 뭐 트로피 경주니까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2번 KM 블루는 여기서 놓고 때려이죠. 직전에 12주에 공백이 있었고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세영 기수가 정성을 다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또 게이트 이점이 좋고 거리를 1800으로 줄여나온 만큼 직전에 마지막 300m에서 좀 무뎌지는 걸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워낙 체격 조건이 좋고 예전에 뛰는 걸음이라면 뭐 여기선 대가리를 인정을 하고 때려보자. 자, 문제의 마필은 9번 하바나 찰리입니다. 이게 부담 중량도 늘었고 직전에 체중도 23kg가 불어나왔고 요배통기도 있었고 1800m 처음 뛰고 새벽 훈련 시 베스트도 아니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개의 막권인데 때려야 될까요? 사실 2번, 9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마필들이 그렇게 센 놈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대한 세력을 노려본다면 4번 북마드림 상당히 강도 높은 보조주로 해서 훈련을 했고 8번 반야동행 막판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13번 샤크 대장군. 자, 과연 샤크 대장군이 무조건 안토니오가 조교했다고 해서 이렇게 빠른 주로 해서 추입이 먹힐 수가 있을까요? 이번 경주는 거의 뭐 2등급 수준이지만 거의 1등급 정도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간다라면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는 KM 블루를 놓고 사실 어디다 한 방을 때려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마필들이 최상의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충만한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고 뭐 여기서 인기권 마필의 허점을 파고들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 KM 블루는 인정을 하되 후차권 마필들은 좀 더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저는 뭐 9번 하바나 찰리가 최저 배당이라면 이 마필은 현장 상태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 4번 북마드림이라든지 8번 반야동행 뭐 이런 마필들을 좀 더 눈여겨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실 여기에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고만고만합니다. 뭐 10번 울트라 펀치도 직전에 상범위가 40승을 하고 들어온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늘었고 거리가 1800이고 자, 그렇다면 2번을 놓고 후차권 마필 한번 공부를 하셔서 압축해 보시길 바라면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1경주는 강백 후에 홍콩 트로피 대상 경주입니다. 자, 현장에서는 이번 마스크가 대가리 팔리죠. 직전에 공백을 갖고 나왔고 또 월요일날 새벽주 그때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4번 울트라 로켓이 깜빡이 막권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56kg. 항상 부담 중량이 좀 예민한 마필로 제가 알고 있고 직전에도 많은 인기무리 속에 57kg. 이번에 공백도 있고 등짝만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틈새를 노려볼 마필 중에 새벽 훈련 시 아주 상당히 승부 의지를 보이고 나온 마필이 있습니다. 아마도 2번, 4번이 깜빡이 막권이지만 이 마필보다는 오히려 더 뛸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새벽 훈련 걸음이 좋았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마스크를 놓고 때리는데 자, 후차권에는 2번, 4번을 때리기보다는 그거를 좀 틀어서 한번 제가 공략할 예정인 만큼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도 2번 마스크라는 중심 마필이 있기 때문에 후차권만 잘 압축해서 때린다라면 먹을 게 있습니다. 분명 먹을 게 있고 이 4번 울트라 로켓은 이번 경주도 추입으로 와야 됩니다. 만약에 56kg를 달고 못 올라온다라면 2변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자, 2번을 놓고 현장에서 깔끔한 막권으로 현장 승부처 공략하는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경주 1300m고요. 이번 경주는 4번 장산 플라이를 한번 제가 놓고 때립니다. 직전에 외곽에서 제가 반주력 막권으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 박어른 기수가 또 훈련을 하면서 상당히 정성을 들였고 자, 인기권 마필들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새벽 훈련 시 그렇게 최상의 걸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4번 장산 플라이를 놓고 때려도 뭐 인기권 마필들이 조금 넉넉하게 배당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게이트도 좋아졌고 박어른 기수가 정성을 다하면서 33조 떡값벌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필이고요. 자, 4번 장산 플라이를 놓고 자, 후차권 마필 막권 3억기 좋은 배당으로 12경주 인기만 난타전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자, 배당권까지 노리면서 자, 12경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번 경주는 2번 명진 플라이라는 마필, 직전 12번 게이트, 혈통적 값어치, 또 새벽 훈련, 문세영 기수의 등짝, 2번 게이트, 앞장 뒷장 모두 갖췄어.
뭐 일단은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좀 뭐 좋겠지만 자 이번 경주는 이번 명진 플라이라는 마필은 놓고 2세 맞으면은 발전 기대치가 제일 높다. 출전 마필들 중에서. 문제는 3번 모네 플라잉인데 이게 여기서 앞에 가나요? 앞에 못 갑니다. 자 그렇다면 직전 정도의 새벽 훈련시 걸음인데 거리를 1200으로 줄여서 이 마필이 실전 기봉 보이는 마필이 3번 모네 플라잉.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5번 퀀텀 점프라는 마필이 최근에 인기를 모으고 결정력이 부족하지만 이 마필은 그래도 미국산 마필입니다. 자, 3번 모네플라인 같은 경우는 4세 국내산 마필이지만 5번 퀀텀 점프 분명한 것은 직전보다 새벽 훈련시 걸음이 좋아졌고 6번 패션 플레이어가 나름 마체는 좀 얇은 마필이긴 합니다만도 직전에 따라가서 마지막 끝걸음이 여유가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패션 플레이어도 가능성이 있고요. 자 11번 정상 스마트라는 마필 이것도 좀 덜 뛰어줄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는 또 너무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라스트를 끌어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멀로 기수가 직조를 하면서 게이트는 좀 불리해졌죠. 자, 하지만 이번 경주 외곽에서 한 템포만 빠르게 승부를 해준다라면 11번 정상 스마트는 오히려 모네 플라잉보다도 배당의 값어치는 안고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보자고요. 2번 명진 플라이 놓고 5번, 6번, 11번 쪽으로 때려도 먹을 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7번 제마트 끝 같은 경우는 조심하십시오. 이 승급 전에 고체온증으로 인해서 공백이 있고 이번에 훈련도 그렇게 베스트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백호는 좀 배당 쪽으로 2번 놓고 5번, 6번, 11번 3마리 균등 배팅으로 공략을 해도 먹을 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강백호가 준비한 9월 7일 토요경마 13경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현장 승부처 3, 4, 8, 11, 12 좀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좀 더 배당을 노리는 만큼 현장 승부처 꼭 함께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강백호와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경마는 뭐 기상 상태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나오셔서 자 토요경마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현장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